강세리 황기찬 니들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은 경제인 오찬 모임에서 불륜을 폭로한 익명의 가면, 유튜버 정체와 돌아가신 강규철 회장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저지른 짓을 어느 유튜버가 폭로했나 봐요. 그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목소리 변조에다 가면부터 시작해서 장갑까지 끼고 있으니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김도윤 선생님이 이번 일 기획하신 건가요? 선생님이 아니라면 제 주변 사람이 분명한데 누군지 짐작을 못하겠어요. 강제인은 오찬 모임에서 있었던 소동을 기사를 보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금자씨로 변해서 황기찬의 회장 사무실까지 몰래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저 사실 그 유튜버가 누구인지 알아요.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저는 그분이 혹시 황기찬 스파이인가 의심했는데 정말 오해였어요. 가면 유튜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도민준이었는데요. 아저씨가 이번 사건 만드신 거였어요? 그래, 내가 황기찬이랑 강세리 그것들 물 좀 먹였다. 속이 다 시원하더구나. 나인 거 티 안 났지?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황기찬이 아저씨가 벌인 짓인 거 알아내면 어쩌죠?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저 너무 무서워요. 황기찬 그 인간이 아저씨한테까지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 제인아. 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할 거야. 내가 안 그래도 황기찬 약점을 캐기 위해 지금 황기찬의 스파이인 척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랬던 거였군요. 저는 또 아저씨가 황기찬이랑 만났다는 말만 듣고 혹시 아저씨까지 절 배신하면 어쩌지 걱정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럴 분 아니신 거 알면서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요. 저 다 잃고서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남들의 선의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저씨 그래서 더 감사드려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제 편에 서주셔서요. 아니다 제인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제인아, 내가 너한테 알리지 않은 게 있어. 네 아버지가 그날 나한테 남기신 건 사실 황기찬 약점을 캐라는 명령이 다가 아니었다. 너는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다 나왔지. 심지어 최근에는 은호까지 잃었잖니. 그리고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알리지 않았어. 원래는 너랑 사모님은 빼고 나 혼자 회장님이 남기신 임무와 황기찬 그 자식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네가 YL그룹의 변장을 해서까지 황기찬한테서 서류를 빼오려 했다니. 내 생각이 틀렸어. 제인이 너한테 사실대로 다 말했어야 했는데. 제인아, 잘 들어라. 네 아버지 임종을 내가 지켰다. 사실 회장님은 심장마비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다 황기찬 그놈 짓이란다. 그놈이 회장님을 죽인 거야. 도민주는 깊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강제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었죠. 나는 처음엔 회장님께 황기찬 그 자식이 저지른 짓을 다 보고드리고 약점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에 회장실에서 나와 돌아가려 했는데 황기찬 그 자식이 회장실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지. 노하신 회장님과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내가 회장실 근처에서 대기를 했다. 그런데 고성이 오가더니 황기찬 그놈이 황급히 회장실에서 도망치더구나. 그리고 나는 보게 되고 만 거야.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을.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회장님은 마지막을 직감하셨는지 신고도 막으셨다. 황기찬이 제인이 너를 버리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걸 아셨는지 나한테 마지막 유언만 겨우 남기고 가셨지. 그래, 제인아, 내가 회장님께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네 앞으로 남겨진 재산과 주식들 다 내가 관리하고 있었어. 나도 복수하기 위해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고 말이야.
그래서 변변치 않은 집에 사모님을 모시게 되어서 송구하지만 말이야. 강재인은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황기찬 그 자식이 은호만 죽인 게 아니었어.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놓고 감히 아버지가 쓰시던 회장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슬피 우는 강재인은 이내 스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재인아 미안하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증거라도 남겼어야 했는데. 그럴 정신이 없어서 그 자식을 당장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덕분에 아버지가 황기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죽음은 억울하게 묻혀버렸을 거예요. 은호가 죽은 것처럼요. 그래서 말인데 사모님께는 당분간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알면 당장 황기찬 찾아가실 거예요. 안 그래도 황기찬한테 복수하겠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서변한테 전 재산 다 빼앗기셨는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 저희 복수는 물 건너가요. 엄마는 앞으로도 모르시고 계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집부터 구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황기찬이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의심할 거예요. 최자영은 아직 반성하지 못했기에 이 복수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고생 좀 해봐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심이 좀 생기겠죠? 어디 미술관이라도 취업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도 아주 놀랄 일이지만 이제 정말 고생 꽤나 해볼 일만이 남았습니다. 도민준이 일하던 치킨 가게에 대신 알바생으로 들어가서 김도의 어머니께 반성 꽤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도민준과 강재인 그리고 김도윤까지 이 세 사람은 YL그룹을 우선 되찾아 황기찬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1차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려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을 터뜨렸고 여론은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더러운 상간녀 때문에 감히 조강지처를 벌인 회장이라니. YL그룹의 여론은 아주 최자영이 뺑소니로 사람을 죽였다는 사건만큼이나 좋지 못했습니다. 전대 회장도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경력 없는 황기찬이야 회장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자리가 위태했죠. YL그룹의 주가는 아주 폭락했고 지금이 주식을 대량 매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이상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도민준까지 이들의 명의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김도윤은 여기서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이번에 한국지사를 내시게 되셨는데요. 회사 명의로 YL그룹에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삼촌이 말은 안 하셨지만 도의 복수를 위해 나서신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DH홀딩스라니. 누가 봐도 도의 약자를 딴 이름인데 갑자기 한국에 지사를 내신 것도 그렇고 경제인 오찬 모임까지 가신 것도 그렇고요. 저희 삼촌도 이 복수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떠세요? 이미 정호성은 이들과 관계없이 황기찬에게 덫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잡이들이 황기찬에게 달콤한 말들을 흘려놓았죠. DH홀딩스가 한국에 상장만 하면 대박이 난다고요? 회사를 부풀려 놓은 정호성은 일부러 친근하게 다가오며 점심을 함께하자는 황기찬의 말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찬한테 이렇게 미끼를 뿌려놨는데 너같이 독사 같은 놈이 이 기회를 모른 척할 수 있을까? 네 뿌리가 이렇게 약한데 불륜 사건까지 떠들썩하게 터져버렸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실적 내서 입지를 다져놓고 싶겠지. 예상대로 불륜 사건으로 문책을 당한 황기찬은 자신만만하게 투자처를 찾겠다 공표를 해놓았습니다. DH홀딩스에 투자하면 지금 날 못마땅해 하는 임원들 눈초리는 쏙 들어가게 될 거야. 그깟 불륜이야 능력만 있으면 사생활이 뭐가 어때서. 정호성은 황기찬에게 투자를 받아 전 재산을 뽑아먹을 생각이었는데 김도윤이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삼촌 DH홀딩스가 YL그룹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건 어때요? 삼촌 황기찬이랑 강세리한테 복수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황기찬 그 의심 많은 인간 자기 재산을 다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처가에서 사기친 재산도 엄청나고요. 그 자식이 검사랑 경찰들 쥐락펴락하는 거 보셨죠? 증거가 있는데도 최자영 빼내고 강승우 구속하려고 수작까지 부리고 있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계속 회장 자리에 있는 이상, YL그룹 지분을 손에 쥐고 있는 이상,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쳐넣고 증거까지 다 조작해가며 순순히 복수나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황기찬에 대한 깊은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황기찬이 저질러온 온갖 악행들을 직접 목격해온 김도윤이었기에 황기찬의 교활함과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특히 강재인을 정신병원에 가둔 일은 김도윤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법과 권력을 사유화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기찬의 모습은 정의감이 강한 김도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삼촌이 도와주세요. 제 동료 유경이 아버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황기찬이랑 강세리 짓이 맞아요. 기업 횡령 서류만 찾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황기찬 그 자식이 사는 그 집까지 다 빼앗아야 해요. 김도윤의 간절한 부탁에는 김도희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유경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진실한 모습은 김도윤의 복수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황기찬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김도희의 복수를 준비 중이던 조카와 삼촌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는데요. 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왔지만 목표만큼은 완전히 일치했던 것이죠. 김도희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황기찬에 대한 분노가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정호성은 김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속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너 그럼 그동안 병원도 때려치우고 각종 자격증에 경제 공부까지 하던 게 다 도희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어? 의사 때려치우고 YL그룹을 손에 넣으려고? 삼촌은 DH홀딩스라고 도희 이름까지 지어서 한국에 회사 진출을 하셨고요. 엄마랑 제가 복수하는 게 싫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도희 제 동생이에요.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수를 위해 준비해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또한 조카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김도희에 대한 사랑은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DH홀딩스라는 회사명에 담긴 정호성의 마음을 김도윤이 알아챈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복수 한번 해보자꾸나. 정호성의 다짐에는 오랫동안 억눌려온 분노가 폭발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내해왔던 슬픔과 분노를 이제는 조카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김도희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YL그룹 닥터로 있을 생각이냐? 주식까지 모은다면 본격적으로 DH홀딩스가 YL그룹을 먹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해. 황기찬이 아직 나를 못 알아봤지만 조만간 내가 도의 삼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황기찬의 의심 많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도윤이 계속 YL그룹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특히 DH홀딩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검사 출신 황기찬이 모든 관련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삼촌 저는 계속해서 YL그룹에 있어야 해요. 강재인 씨가 인테리어 공모전에 도전했어요. 금자라는 신분으로 YL그룹에서 버틸 생각인 것 같은데 혼자서는 위험해요. 제가 곁에 있어줘야죠. 밖에서의 지원은 삼촌이 맡아주세요. 김도윤의 대답에는
강재인에 대한 깊은 걱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특히 금자라는 가짜 신분으로 황기찬 코앞에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인지 김도윤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흑기사 김도윤은 강재인이 위험한 상황마다 등장하여 위기를 해결해 주었죠. 강재인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마치 운명처럼 나타나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김도윤의 모습은 진정한 수호천사 같았죠. 김도윤이 아니었다면 벌써 몇 번이고 들켰을 것 같은데요. 황기찬의 회장실에 침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를 빼내는 위험한 작업들까지 모든 순간마다 김도윤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복수를 시작하게 되고 황기찬은 드디어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우성이 설계한 함정에 황기찬이 완전히 빠져든 순간이었죠. 탐욕에 눈이 먼 황기찬은 DH홀딩스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황기찬은 자신이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재인 약 먹이고 최자영한테 뜯어내서 겨우 일궈낸 재산인데 황기찬은 지금 사는 집을 빼고 또다시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텐데요. 개 같은 자식들. 감히 내 돈을 뜯어가? 그게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최자영 감옥에 안 보내고 강재인이랑 이혼해서 받은 내 위자료였다고. 그 집 사위로 평생 수모를 겪은 대가였는데. 황기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특히 자신이 강가에서 겪어온 수모와 굴욕의 대가로 얻은 돈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뜯을 곳이 한 군데 더 남아 있었죠. 바로 검찰의 강승우를 구속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DH홀딩스에 투자금을 빼앗긴 것은 분했지만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다는 계산이었죠. 강승우를 이용해서 강미란으로부터 재산을 뜯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협박과 공갈이 황기찬의 주특기였으니까요. 강승우가 죽인 게 맞았네요. 증거를 조작한 황기찬은 이번엔 강미란과 딜을 하게 되는데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악독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승우를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을 빌미로 강미란을 협박하려는 것이었죠.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증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황기찬의 모습은 정말로 악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강승우 풀어주고 싶으면 제 조건 아시죠? 고모님이 가진 재산이랑 승우가 가진 주식 다 저한테 넘기시죠. 그러게 제인이 단속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그 괘씸한 게 저한테 사기를 쳤지 뭡니까? 이렇게라도 보충해야죠. 저 아니면 승우 살인죄로 곧장 수감될 테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황기찬의 협박은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강미란의 모성애를 악용하여 재산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죠. 특히 강재인을 언급하며 모든 책임을 강재인에게 돌리는 모습은 황기찬의 비열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 황기찬의 전매특허였으니까요. 강미란은 결국 강재인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강미란의 선택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조카를 배신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황기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딜레마였죠. 강미란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우성한테 강승우 네 아들이라고 밝혀야죠. 자기 아들 회장 만들겠다고 욕심부리다 이 꼴을 만들었으니 주식은 황기찬이 아니라 강재인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강미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죠. 특히 강재인에게 저질렀던 배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여왕의 집 드디어 국민 상간녀가 된 강세리의 꼴이 참 시원한데요. 그동안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득이양양했던 강세리가 마침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정말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강세리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강세리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악행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호성과 김도윤이 주도해온 복수였다면 이제는 강재인이 직접 나서서 황기찬을 응징할 차례가 된 것 같았죠. 과연 강재인이 어떤 방식으로 황기찬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지, 어떤 복수를 하게 될지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